네, 전주 MBC 뉴스 가운데 댓글이 가장 많은 기사로 사유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. 오늘은 전주 MBC 이충원 아나운서 자리하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네. 저번 주에 좀 이렇게 살을 뺀다고 하셨는데 이번 주 확실히 굉장히 빠졌어요? 맞습니다. 주말에 엄청 먹었는데. 오늘 굉장히 V자가 되셨습니다. 이것으로 약간 좀 거짓말이 탄로가 났죠. 근데 원래 살찐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. 저희가 오프닝 때 뭐 인터넷 쇼핑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어떻게 이충원 아나운서는 인터넷 쇼핑으로 많이 구매하는 편이에요? 아, 저는 웬만하면 사실은 옷을 잘 구매 안 하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수연 아나운서가 지구 세로봄이라는 기사를 환경 관련된 기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옷 섬유 쓰레기가 엄청나대요. 그래서 뭐 제가 많이 구매를 안 한다 뿐이지 그러니까 아주 구매를 안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필요한 것만 이렇게 오래 입을 것만. 그러니까 저는 옷을 한번 사면 굉장히 오래 입어요. 10년도 있고 구두도 뭐 한 10년 정도 신고 잘 안 돌아다녀가지고. 그러니까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저희 가정 같은 경우도 그 SPA 브랜드라고 하죠. 스파 브랜드라고 하잖아요. 네네네. 싼 값에 얼른 사고 몇 번 입고 얼른 버려버리고 이런 것들을 안 사려고 노력은 저도 안 사려고요. 가능한 한.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 더 지불을 해서 더 좋은 질을 오래 입는. 그렇죠. 오랫동안 입을 거. 아마 우리 청취자님들도 다 이제 고개 끄덕이실 것 같은데 우리 어렸을 때는 왜 어머니가 구멍난 양말 꼬매주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. 그럼요. 저도 그렇게 입어요. 맞습니다. 그랬던 적이 다 얼마 전 얘기거든요. 제 팬티 지금 10년째 입고 있어요. 그런 이야기는 조금 하지 않았어요. 심하지 않나. 이게 제가 아낀다는 거죠. 맞습니다. 결혼 전에 샀던 걸 지금도 입고 있다는 거. 그러니까요. 그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도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연장선상의 내용 같아요. 맞습니다. 오늘도 환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갖고 왔는데요. 제목은 분리배출만으로는 문제 해결 못해 생산 규제해야라는 제목입니다. 기사 내용을 보면 소비자들이 아무리 분리배출을 해도 폐플라스틱의 몇 %가 재활용된다.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? 어느 정도나 될까요? 그러니까 우리 전파사수에서도 얼마 전에 이 비슷한 걸 한번 했었는데 3분의 1이 안 돼요. 굉장히 낮더라고요. 27%만이 재활용이 되는데 좀 아쉬운데요. 그래서 이 한계가 분명한 분리배출 제도에 집착하기보다는 기업들이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생 원료를 사용하는 등 이 플라스틱의 이 재생의 주기를 통해서 탄소 저감을 이뤄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이미 프랑스와 독일 등 몇몇 선진국들은 제품 생산 시에 재생 원료 30% 이상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수준이냐 살펴봤더니 제품 생산에 재생 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일부 국가와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. 그래서 국내에서는 아직 시범 운영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. 대부분 플라스틱은 석유 자원으로 생산되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섬유를 제조하면 탄소 배출량을 70%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굉장히 많은 수치죠. 근데 이제 폐플라스틱이 사실 단가가 좀 높아요. 왜냐하면 이거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. 인건비가 들어갑니다. 그리고 세척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파쇄를 해야 돼요. 이러한 추가 공정을 거치다 보면 이 단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에요. 그렇죠. 맞습니다. 그래서 굳이 단가가 높은 이 재생 원료 제품 생산을 강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리고 이에 대한 혜택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뜨뜻미지근한 거죠. 뭐하러 비싼 걸 이렇게 해? 왜냐하면 기업은 이윤을 최대로 높이는 게 목적인데 이게 원료가 비싸면 안 쓰는 거죠. 그래서 환경부에 문의를 했더니 아직은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 중이라는 이야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기는 제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그렇군요. 근데 저는 이런 기사를 보면서 되게 좀 약간 허탈했던 게 요즘 그렇지 않나요? 요즘에는 저희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들 그 음료수 많이 마시잖아요. 그러면 아마 모든 가정이 비슷한 풍경일 것 같은데 요즘에 음료수 다 마시면 왜 그 상표 띄고 있잖아요. 그렇죠. 분리배출할 때 왜 비닐 떼고 그 PET 병은 따로 할 수 있게 각 가정에서는 열심히 그렇게 분리배출을 하더라도 이게 27%밖에 재활용이 안 된다는 것은 약간 좀 허탈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댓글도 그런 댓글들이 많이 있었어요. 애초에 기업에서 생산 공정에서부터 규제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제일 간단한 듯한데 왜 이 시행을 못합니까?
네. 과대 포장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물건은 플라스틱 포장할 필요도 없어 보이는데도 한다고. 맞습니다. 그래서 이해도 안 가고 분리수거 너무 번거롭고 정부와 기업들은 뭐라는 건지 대책도 없고 이걸 무조건 소비자들에게 분리수거 잘해라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? 라고 하면서 장문의 댓글을 달아주셨고요. 네. 그리고 해외에서 과자 먹어보고 놀란 게 포장재 절감을 하기 위해서 포장 기법을 바꾸어서 전보다 작아 보이는 것이지 과자 용량은 같다고 상품 설명이 되어 있더라. 네, 그래서 우리나라였으면 이거 상상도 못 가는데 맞습니다. 이렇게 하자 우리도. 우리도 요즘에 이제 물건 사면 질소를 산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텐데 약간 이런 질소 반 물건 반. 그리고 또 다른 댓글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생산물을 직접 담아가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그 생수나 음료수 등은 우리가 플라스틱 사서 먹고 버리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집에 있는 용기가 있으면 받아갈 수 있게끔 샴푸도 받아갈 수 있게끔 그리고 드럼채로 쌓아놔서 이렇게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좋겠다. 그리고 커피도 사실 저는 굉장히 놀랬던 게 그 미국에서 아마 그 좀 근무하셨거나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각각 슈퍼마켓에서 그 커피가 포트째로 이렇게 끓여지고 있어요. 그러면 용기를 가져와서 그 달러를 주고 받아가면 끝납니다. 얼마나 이게 쓰레기가 또 안 남아요. 그러니까 맞습니다. 약간 그 우리 별다방에서 오늘의 커피가 그 방식이죠. 오늘의 커피가 좀 오래 걸리잖아. 그건 좀 오래 걸려. 5분 정도 기다려야 되시면 고객님이라고 하지만 약간 그런 방식이죠. 오래 걸리는데 거기서 바로 이렇게 할 수 있고. 저는 굉장히 좀 그런 시스템이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서 의식 있는 시민분들께서는 이렇게 그 자기가 용기를 갖고 와서 뭐 세제라든지 뭐 샴푸라든지 또는 뭐 음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인의 용기로 받아가서 소비하는 그런 문화들도 있더라고요.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콩나물국밥을 포장을 이렇게 하거든요. 전주에 유명한 콩나물국밥 집이잖아요. 그러면 냄비 들고 가요, 그냥. 근데 그게 정말 힘든 게 들고 차에다 두면 되게 위험하지 않아요? 근데 안 흐르게 포장을 해주세요.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그렇게 해줘요. 네. 그러면 냄비 들고 오면 더 주세요. 잘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. 좀 더 넉넉히 넣어드렸어요. 이런 아니면 말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. 우리가 평소에도 냄비를 이렇게 사용하잖아요. 근데 뚜껑이 이렇게 뭔가 봉합되는 뚜껑이 나와서 포장도 할 수 있는 뚜껑이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그렇게 비닐 사용 안 해도 되잖아요. 저도 그런 거 생각 많이 하거든요. 포장을 하고 싶은데 플라스틱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안 사 먹고 싶고 근데 또 사 먹어야 될 때가 있고 맞습니다. 그런 고민이 돼요. 저도 고민인 게 제가 또 혼자 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런데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 정말 이 포장 플라스틱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. 맞아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럼 좀 해서 드세요. 그래서 이제 직접 가서 먹으려고 요즘 열심히 노력 중이다가 결론이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네네. 자, 오늘은 폐 플라스틱의 재활용 문제와 이와 관련된 댓글들 좀 같이 살펴봤습니다. 관련된 준비해 주신 이충훈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